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의 흥행 열풍이 역대급으로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가 최고라던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삼성전자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폰 인기가 중국 시장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사전 예약에서만 약 100만 명의 대기자가 몰리며 초대박을 친 것입니다. 중국은 상반기에만 1억대 이상의 5G 스마트폰이 팔린 세계 큰손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본격 출시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대기자만 100만 명이 몰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흥행을 계기로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출시국을 오는 10월까지 130여 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9월 10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30일 기준 삼성전자는 중국의 징등닷컴, 티몰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해 왔는데요. 중국의 징등닷컴의 삼성전자 공식 매장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 대기자가 이날 오전 9시 기준 61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동일 시간 기준 8만 명이 대기를 했습니다. 티몰의 경우에도 각각 10만 명, 6만 명 사전 구매 대기를 신청했는데요. 두 사이트의 합만 90만 명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0%대로 1위를 기록했지만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한 반환 감정 확산과 샤오미, 하웨이 등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밀려 현재 10위권으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삼성의 기술력과 디자인을 따라하며 싼 가격으로 중국과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월 샤오미는 17.1% 점유율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샤오미의 1위는 2010년 창사 이후 첫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15.7%로 2위를 기록했죠. 이후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게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 시장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디자인, 기술, 그 무엇도 중국이 따라할 수 없을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연구하며 이를 갈아왔습니다. 그 결과 사전 예약만 100만 명 돌파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Z3 시리즈를 통해 중국에서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 업계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대하였는데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사전 예약의 시장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 라인 증설에 적극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박닝 공장도 하반기 장비를 투입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2022년 초부터 증설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능력은 폴드 모델 기준 약 1000만 대, 플립 모델은 150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폴더블 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 것은 시장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인데요. 실제 일주일만 국내에만 해도 사전 예약에서 92만 대가 신청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출시한 갤럭시 S21의 사전 예약보다 1.8배 더 많은 수준이죠. 사전 개통 첫날 건수는 27만 대를 기록해 역대 삼성 스마트폰 최다 기록을 갈아채우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에도 역대급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세대 폴더블 폰 판매량을 넘어섰으며 중국은 100만 대를 돌파했죠. 삼성의 업계 관계자는 지금 공장이 풀가동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이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중화에 나서는 만큼 공장 증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삼성전자 폴더블 폰 판매량은 750만 대에 이르고 이후 2023년에는 2천만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역대급 최고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의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판매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통이 지연되는 등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구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삼성이 공장 증설에 긍정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사전 예약 첫날에는 주문 폭주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지난 17일 삼성닷컴에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구매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삼성은 오전 11시까지 30분간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으나 다시 접속자 폭발로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해야만 했죠. 삼성전자는 국내에서의 돌풍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40개국에서도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출시국을 13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전 예약 물량이 올해 갤럭시 Z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는데요.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는 다음 달 10일 출시를 앞두고 지난 24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결과 갤럭시 노트 20보다 2.7배나 많은 예약 물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에서 애플과 샤오미 등의 거센 추격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1위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삼성이 그 돌파구로 폴더블 폰을 선택한 만큼 앞으로 증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과 값싼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 밀려 2019년 상반기 21.1%였으나 작년 상반기에만 19.8%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도 19.8%로 그쳤습니다. 반면 애플은 같은 기간 11.2%, 13.6%, 16%로 올라갔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로 떴던 샤오미는 어느새 1위인 삼성을 잡고 세계 점유율이 2019년 상반기 8.6%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14.9%로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흥행을 맞은 것도 삼성 자체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간 중국 시장은 삼성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현재 중국 업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번 삼성의 스마트폰 흥행에는 낮아진 출고가와 기술력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는 전자기술 업계의 최첨단 기술이 한데 집약된 제품입니다.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이지만 갤럭시 Z 폴드 3는 갤럭시 Z 플립 3와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요. 플립이 기능보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대중성을 노린 폴더블 폰이라면 폴드 시리즈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기술력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한 갤럭시 Z 폴드 3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내구성은 더 강해져 이제는 S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태블릿 PC에 가까워진 셈이죠. 또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화소수가 2억 개에 달하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가능한 것은 삼성전자의 독자 신기술인 카멜레온 셀이 최초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카멜레온 셀 기술은 밝을 때는 픽셀 본래 크기로 빛을 받아들이되 어두운 곳에서는 같은 색상의 픽셀 4개 또는 16개를 하나처럼 모아 수각 면적을 넓혀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데요.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인접 픽셀 4개를 하나처럼 동작시켜 화각 손실 없이 초당 30프레임으로 8K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애플도 샤오미도 개발하지 못한 삼성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기에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중국 시장 때려잡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신작 출고가를 40만원 가량 낮추면서 중국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력을 다소 낮췄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삼성의 예쁜 디자인과 중국 스마트폰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간 삼성의 스마트폰을 싼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삼성의 폴더블 폰의 성공으로 중국 업체들 역시 뒤늦게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샤오미와 하웨이 등 중국 현지 업체는 다양한 폴더블 폰을 시도하고 있지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 삼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애플 역시 삼성의 흥행을 의식하고 애플의 아이폰 13 출시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의 폴더블 폰의 흥행이 점쳐지면서 업계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폴드3, 플립3의 상승세가 예판 후에도 이어진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삼성에 비해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의 맹추격에 위기감을 느껴 애플 역시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접을 수 있는 유연한 전자기기를 기술 특허로 출원했으나 삼성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폴더블 폰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스마트폰의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심해진 상황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스마트폰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일본은 자국의 브랜드를 애용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일본은 외국산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구강모 회장이 리드하는 LG그룹에 대한 해외의 시선이 날로 뜨겁습니다. 한국 가전의 역사를 완전하게 새로 써내려가면서 글로벌 가전 시장의 K가전의 긍지를 드높이고 나아가 110년 세계 가전사의 역사를 새로 바꿔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세계적인 가전업체 월프를 완벽하게 밀어내고 세계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은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을 제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죠.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7조 1139억 원, 영업이익 1조 11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8.4%, 6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시 1등 공시는 생활가정 부문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1% 늘어난 6조 81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만 머물고 있는 고객들이 억눌린 수요를 LG전자 생활가전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LG의 이런 승승장구에도 공략하기에 만만치 않았던 시장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은 무조건 일본산이니까 한국, 미국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생각으로 일본산을 고집합니다.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대기업들도 일본에서는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입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뛰어난 품질을 보고 당연히 일본산 제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한국산 제품이라는 것을 알자 경악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G가 외상 가전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TV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 사이에서 LG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8일 일본 가전유통 전문 조사 업체 BCN 랭킹에 따르면 4월 중순 현지 OLED TV 판매 탑 10 목록에 LG전자 OLED TV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에 오른 제품은 48인치 OLED TV로 10위권 내에서 해외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합니다. BCN 랭킹은 일본 대형 가전 제품 양판점과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토대로 매주 제품별 순위를 집계하는 업체입니다. LG전자가 10위로 마지막 자리를 채웠으나 외산 제품이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는 일본 시장에서 판매 호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외국 기업이 10위권 이내에 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요. 일본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OLED TV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일본 TV 시장에서는 OLED TV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20%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불과 1년 만에 30%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등 대표적 프리미엄 TV 시장과 비교해도 두세 배 가량 높은 수치이죠. LG는 이번 가전 시장에서 타 업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선방에는 우선적으로 원조 기술력이라는 타이틀을 토대로 형성된 신뢰가 있다는 점입니다. TV용 OLED 패널은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만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OLED TV를 가장 먼저 상용한 세트 업체가 LG전자이죠. LG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도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크면 클수록 좋다는 기존의 TV 시장의 트렌드를 벗어나 48인치 제품을 내놓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팀의 역발상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큰 인기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됐는데요. 외출이 줄어들고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등이 늘어나면서 게임용 TV, 세컨드 TV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LG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은 무엇보다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압박감과 소외감으로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할 수단으로 답답한 공간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채워주는 디자인 가전이 소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질과 색상을 직접 조합할 수 있고 제품을 하나씩 구매하고 완성해가며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의 니즈를 채워준다는 장점이 있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가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세기 동안 일본 고객들은 일본 기업이 만든 동일한 색상, 동일한 디자인, 똑같은 패턴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것에서 LG가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뒤늦게 소니나 도시바, 샤프 등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재 48인치 OLED TV를 출시한 업체는 총 4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올해는 파나소닉과 하이센스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일본 시장에서의 48인치 OLED TV 판매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옴디아는 일본 시장에서 올해는 14만 대 정도가, 내년에는 19만 대가량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매스 프로덕션 시대를 단순히 건너뛰어넘는 이 경이적인 가전혁명에 글로벌 시장이 반응하며 LG전자의 독주를 가능케 한 것이죠. 시장 한 인사는 48인치 OLED TV가 출시될 때만 해도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 게임이나 업무용 등 코로나19로 넓어진 TV의 활용도를 48인치 제품이 충족시키면서 출시 업체는 물론 출시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경이로운 제품은 위생전자라는 개념입니다. 전자제품이면 그냥 필요한 기능만 갖추면 되지라는 생각을 단숨에 뛰어넘은 기적의 발상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의료 관리기기로도 불리는 스타일러는 처음 나왔을 당시 일본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일본에서 위생은 큰 숙제였는데요. 일본인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요즘 같은 한절기에 의료를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일러가 혜성처럼 나타나자 일본에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LG 제품의 스타일러가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준 것이죠. 특히나 일본은 경제 불황으로 비싸고 좋은 가전제품들의 구매를 자제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대박을 친 이유는 LG의 현지화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보통 스타일러는 정장주름을 펴주거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옷에 있는 미세먼지도 깨끗하게 털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물을 섭씨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은 고객 가정의 구성원에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전자와 위생을 결합한 융합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시대의 불안감에 니즈를 맞춘 확실한 기능성 제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임에도 수요를 쫓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LG는 가전시장에서 세계 1위는 물론 차까지 LG전자 자동차 SW 분야 국제 공인시험 기관 인정을 받으며 주변국을 따돌리고 상승 중입니다. LG전자는 국내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 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과 기능 안전에 이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까지 외부 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시험해 공인 성적서를 발급받으며 인정받았죠. 특히나 주목할 점은 LG의 뛰어난 LG 디스플레이의 기술인데요. 중국, 일본을 뚫은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는 유럽 시장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앞세운 LG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실내용 투명 OLED는 스마트홈, 업소용 4인이지에 주로 적용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뒤편의 상황도 볼 수 있어 식당이나 상점 등의 공간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선전 지하철 객식 차량 내 윈도우형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하며 시장을 개척했고, 올해 4월에는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대형 투명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1위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인텔, TSMC 등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밀리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움직였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 세계 시장에서 밀려난 지 오래전인데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1988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0%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로 하락했고, 현재 일본에도 84개의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고급 제품을 양산하지 못해 반도체의 64%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은 곧 일본 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상황이 악화되자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세계적인 반도체 칩 제조사인 대만의 TSMC였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대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기에 적극적으로 TSMC에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370억 엔, 그러니까 약 3,7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반도체 약속은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TSMC 회장의 공식 발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 TSMC의 루더인 회장은 일본의 검토 중인 반도체 생산 거점과 관련해 일본의 생산 비용은 대만과 비교해 매우 비싸다. 우리도 이익을 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한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TSMC는 독일에도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독일에도 증설을 한다? 거의 일본을 농락하는 수준이네요. TSMC 회장의 직접적인 발언이기에 일본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설만 쥐어주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애원하는데 그런데도 일본에게 너희 너무 비싸다 대놓고 일침을 가하는 TSMC. 물론 이 협상 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에 밀려 자립이 불가능해지자 외세를 끌어들이고 이런 굴욕적인 발언까지 듣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간절히 TSMC만 바라보며 한우물을 파는 사이에 한국의 삼성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대유행이 일었던 지난 2017년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부동의 매출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에서 1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텔을 밟고 세계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삼성 반도체가 올해 영업이익률에 있어서 꿈의 수치라는 이익률 50%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6조 9천억 원 중 97%인 6조 7천억 원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 정계 거물까지 나서 삼성전자 모시기에 공을 들이는 만큼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 실세이자 뉴욕주를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지난달 세계 7카운티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고려에 감사를 표한다. 뉴욕주를 대표해 삼성전자에 2차례 전화를 했다. 삼성전자의 러브콜한 사실을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투자금을 놓고 텍사스주와 뉴욕주, 애리조나주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과 TSMC가 연이어 파운드리 투자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 정부들은 수조 원대 규모 세금 감면과 시설 구축 등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를 붙잡고 매달리는 일본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나갔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마침내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1988년에는 일본이 세계 GNP의 14%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으며 심지어는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제1의 정보개발 원조 공유 국가가 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당시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에즈라 보겔 교수는 1979년 최고 국가 일본이라는 책까지 출판하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성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에서 데이트를 치고 마스시타 전기가 미국 타임스의 특집으로 게재된 토요타의 간판 방식을 흉내내려고 전 세계가 세도하며 미국에 가감히 도전하여 승리한 일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팬에스 넘버원이라는 말까지 생기며 미국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일본의 현재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박하게도 지구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조업을 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삼성이나 LG가 TV나 휴대전화, 가전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 산업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최대 회사였던 소니의 전 간부는 파나소닉, 샤프, 소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전자업체는 이제 한국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비판적이고 일본의 우호적인 기사를 줄곧 써오던 일본 언론들도 자국의 비관적인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4.8%나 역성장을 하자 올해 들어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생활 수준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이를 만회하지 못한 이유는 부자나라, 풍요로운 선진국이란 자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죠.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각각 42,728달러와 42,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9개 중 각각 23위와 24위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해당 지표에서 당초 전망 시기보다 빠르게 일본을 추월한 이후 3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죠.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GDP 수표를 따라잡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실제 지난 12일 하라다 유타카 일본 나고야 대학 비즈니스
비즈니스스쿨 교수가 온라인 시사매체 외지 인피니트에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자 넥 우익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교 자체가 불쾌하다. 이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등 격한 반응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세계의 칭찬을 받은 제조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국, 대만 등의 눈부신 성장에 비해 오히려 쇠퇴하는 일본은 제조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첨단 분야의 나쿠는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소니는 일본의 선진적인 전자제품의 대명사로 세계에서 통했습니다. TV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4-5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위 자리에는 일본 기업이었던 샤프가 군림해 있었으나 지금은 대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샤프가 어떤 회사인가요? 일본의 전자제품 역사를 쓴 기술 기업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기술을 일부 전수해준 것도 샤프였죠. 얼마 전에는 결국 일본 기업 파나소닉이 액정 패널 사업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지금은 액정을 대신해 OLED TV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OLED TV를 만들 수 없고 대부분의 제품이 한국의 LG 제품으로 한국 기업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장 침체로 위기를 맞은 LCD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2012년 4월 재팬 디스플레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경쟁 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업계는 일본의 몰락을 기술의 함정으로 풀이했습니다. 원조라는 자신감이 시장 상황을 읽는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일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한국 브랜드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일본 메이커는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에게만 매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명만 유지되어 아직 일본 제품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일본의 몰락을 교훈 삼아 한국의 기업이 혁신에 소홀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